이 영상에서는 사회학 관련해가지고 제가 들어보고 정리해본 사회학 관련 문구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31개나 되네요. 그래. 그 3대 플랫폼에서 사회학 관련 소셜 사이언스, 소셜 사이언스 하면 꼭 사회학뿐만이 아니고 사회학, 뭐 정치학도 소셜 사이언스라고 그러고 크게 그런데 좀 분류가 저도 그래서 사회학 관련이라고 했는데 조금 좀 넓은 분야로 쫙 이렇게 여러 가지 모아놓은 것 같네요. 그다음에 에, 코세라에서는 소시올로지라고 제가 쳐보니까 이건 이제 소시올로지는 말대로 사회학이죠. 아까 소셜 사이언스는 사회과학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주로 이제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도 소셜 사이언스 부분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닌 거는 그냥 에코노믹스라고 따로 경제학 이렇게도 하고 근데 뭐 그게 다 경계가 분명하고 뭐 딱 나눠지고 그러는 건 아니죠.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도 한마디로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요. 사회가 무슨 이거는 뭐 경제고 좋은 사회고 경제고 정치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제일 다 포함하죠. 그래서 근데 이 제도권 되고 이제 또 막 박사과정이 되고 또 교수가 되려면 그렇고 하니까 막 이제 자기 영역을 어떻게든지 좀 가려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에는 이제 통합이라 그래서 하는데 시도가 통합이라는 시도 자체도 너무 또 그 분야들이 이 어떤 그 협소하다는 걸 느끼니까 더군다나 이제 많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그것도 연결된 게 이제 뭐 인식을 하게 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통합하는데 원래 뿌리는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통합이 아니지요. 분리를 좀 너무 자의적으로 했던 거죠. 분리를. 그다음에 휴처론은 이거 그래서 이제 여기는 politics and society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래 이제 크레센트랄에서는 소시올로지라고 따로 있는데 이건 지금 잘 안 나오고 그래 이제 직접 하다 보면 세계 도시사도 이거 그 제가 요 전에 도시경제학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에, 그렇게 설명해 본 거고 요거 거기 경제 관련 문구에서 설명해 드린 건데 요건 이제 사회학 문구에도 분리를 해봤네요. 간단하게 하면 아주 굉장히 도시 사회학, 도시 경제학인데 그 경제가 뭐 도시 사회하고 다 연결이 되죠. 내용상으로는 이 교수분도 하버드 대학에서 도시 경제학을 하시는 분인데 아주 굉장히 활동도 많으시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 요거 보면 도시사 근데 여러 교수들도 여기 참여를 시켰어요. 그럴 거예요. 그래 Cities X 뭐 해가지고서 요렇게 Cities X 하면 원래 시리즈인데 이건 시리즈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웰컴 Cities X 그래가지고 인트로덕션 웰컴 시티즈 X 해서 하버드에서 어, 실라부스를 실라부스를 제가 이거는 시티즈 X가 X로 하면은 이제 좀 시리즈로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태까지는 하나인가 보네요. 요게 하나 나온 거. 그래서 그 분류가 이제 파워 앤 시리 그래서 이제 파워 앤 시리는 크게 이제 권력과 시리한데 시티 자체가 어떤 권력이 작동을 해야 됐은 거죠. 정치하고 같이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요거는 없어진 거니까 지우고 요건 제가 하나하나 그렇게 다운을 받아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게 도시사에서 간략하게
히스토리도 들어가요. 근데 히스토리 직접 도시로 로마, 그다음에 바그다드 뭐 이렇게 에도 아주 범위가 넓죠. 시안 그래서 그다음에 카이펑 그다음에 워싱턴 DC, 베이징 이런 식으로 파리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세계 도시사를 해서 과거, 현재, 미래 해서 도시라는 학이죠. 도시학이죠. 한마디로 CTX 한 게. 근데 이분은 이제 전공은 경제학을 하신 분인데 도시경제학으로 어,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리고 연관된 교수들도 다 같이 참여시키면서 이런 거에서 어떤 도시사회학이라 그럴까? 도시사회학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주 도시사회학으로 제가 그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반 히스토리라 그러나 근데 이거는 city back in town cities are back in town 해서 urban sociology 그죠 도시 사회학이라고 이건 아주 그 전공 용어죠 urban sociology for globalizing urban world 해가지고 이거는 시앙스포라고 프랑스 대학인데 요것도 아마 인트로덕션 그다음에 유로피안 시리 그러니까 유럽 도시사 그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제국주의였으니까 유럽이 많이 세계 곳곳에 콜로니얼 시리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시리, 메트로폴리스, 글로벌 시리, 포스트 메트로폴리스, 디지털 시리 이래가지고 도시 사회학이네요. 이건 아주 그대로 도시사부터.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두 개는 그 사회학에서 도시에 관한 그런 거고 사회 언어학 개론 이러면은 요거는 유니버시티 오브 요크 대학에서 요크 대학이면 이게 어디죠? 영국일 거예요. 영국에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이거는 도시 사회 언어학이라 그러죠. 악센트, 애티튜드, 아이덴티티 사회 언어학이라는 거가 있어요. 있나 봐요. 그것도 분류가 돼서 그건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무크를 오시면 항상 그 실라부스부터 먼저 보시고 실라부스가 에덱스와 코세라는 그런 근데 이 휴처로는 실라부스가 이제 설명도 있지만 직접 들어가 보시면은 그 투두리스트라가 주마다 있거든요. 이건 좀 복잡이 아니고 레지스터 했었지. 사인인을 하면 되는 거고 사인인해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주로 했으니까 이렇게 사인인 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백인 요 소스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한번 등록했던 게 다 익스파이어드 됐네요. 근데 정리는 했으니까 만약 이럴 때는 아이디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새로 또 등록이 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는 도시 사회 언어학인데 사회 언어학이라는 게 아주 그 어떤 그 학문의 그 지류로서 Introduction to Study of Accent and Language Attitude 사회 언어학이라는 거 사투리가 많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인가 봐.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identity? 그죠? 바로 그런 거네요. 사회가 사회마다 언어가 틀리고 방언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계 건축사 건축다 아까 도시도 사회하고 뭐 사회 그 어떤 테두리고 어떤 부족에서 뭐해서 농촌에서 이제 사회가 되는 거고 근데 거기서 또 건축이라는 거는 아주 집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어떤 그 실제로 물리적으로 모여 사는 그 단위라기보다 그런 걸로서는 건축사가 사회사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글로벌 히스토리 오브 아키텍처인데 이거는 진짜로 그래요. MIT에서 건축사를 강의하시는 교수분이신데 진짜로 그 어떤 사회사로서 또 인류의 보편사로서 건축이 사람이 사실 운막부터 집 짓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죠. 이게 사회 그거에 그런 입장에서 진짜로 그런 식으로도 맥락으로도 강의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대작인데 그러니까 아주 인류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건축사지만. 근데 뭐 사회사도
다 포함하죠. 그다음에 요거는 스포츠와 사회, 특별로 디쿠 대학에서 디쿠 대학의 그 스포츠 그 사회학에서 그 분야가 또 다른 특화되어 있나 봐요. 그렇게. 그래서 요거는 스포츠와 사회 해가지고 또 스포츠도 글로벌리제이션 하고 있죠. 그다음에 내셔널리즘도 들어가 있고 또 그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이 정치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스포츠 정치가 국제 정치도 있지만 국내 정치로서도 그래서 그 속에도 스포츠 속에도 젠더도 들어가 있고 섹슈얼리티 문제도 있고 워먼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고고 천문학을 제가 여기다 넣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그 도시를 짓고 사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사회인데 사회인데도 그 사회에서도 그냥 집을 짓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다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별 또 사계절에 맞춰가지고 짓고 그러니까 그 고고 천문학이 사회사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사 그게 더구나 농경 사회에서는 더하고 농경 사회에서는 농경 사회에서는 천문학이 뭐 아주 요소로서 들어가거든요. 그 사회를 종교적으로 구성하고 또 실제로 집을 짓는데도 집뿐만이 아니고 뭐 피라미드니 뭐 죽음도 있고 뭐 무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종교와 웰빙 근데 영어로 하면 렐리지온은 섹슈얼 웰빙, 프레저, PT, 레프로덕션 이러니까 그 속에서도 종교가 사회에 그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는데 성이라든지 무슨 또 PT 이거는 또 약한 사람들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레프레덕션 재생산 이런 부분 요거는 동경대학에서 시각 자료로 본 전후 동경 도시사예요. 이건 도시사를 1, 2부로 전후면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미군정부터 해서 그 주로 이제 사진들 찍은 거 그래서 그 도시사를 그리고 도시사도 직접 이게 돌아다니면서 할 거예요. 그 도시가 우리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도 현재도 뭐 그 중심 지역도 많이 변하고 또 아파트들 많이 일어나고 어떤 문화의 중심도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도시 내에서의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의 변천사 그거를 시각 자료로서 주로 물론 시각 자료를 해야 더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뭐 통계라든지 어떤 뭐 서술이라든지 보다도 그 그림으로 직접 나타나는 거, 사진으로 보고. 그 시각 자료로 본 일본 현대사도 이게 시각 자료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적인 그 변화를 그대로 눈으로 보는 거니까 사진 찍어서. 그 요거는 이제 시각 자료로 본 일본 현대사, 메이지 유신부터 한마디로 메이지 유신 전 개항부터 일본의 개항부터 1930년대까지 1차 세계대전 전까지 만주사변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시각 자료로. 그다음에 이거는 동경의 역사 지리. 동경도 뭐 그 언더 부분이 있고 리버사이드가 있고 이런가 봐요. 그래서 직접 이 교수가 동경대 교수분이 사회학과 교수세요. 이렇게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면서 지리, 동경의 지리의 변화. 지리도 물론 땅 자체도 물리적으로 변화도 시켰고, 뭐 강줄기도 그렇고, 뭐 지하철도 그렇고, 뭐 하지만 또 이제 문화적인 것이 변화하는 거. 여기는 뭐 어디 외국 문물을 많이 소개하던 지역이었고, 어느 지역은 무슨 전자상거래 많이 하던 이런 변천사를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소셜 서비스 포 패밀리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회 복지에 관한 거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어 컬럼비아 대학에서 제공하는 소셜 서비스 포 패밀리 시니어 and those with disability 그러니까 장애자, 노인, 그다음에 가족 복지 여러 가지 복지 종류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4주짜리로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게이오 대학에서 이거 아주 우리한테도 흥미있죠. 일본의 고령화 대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나. Aging Populations, Lessons in Healthy Aging from Japan. 그러니까 교훈적인 걸로 한번 배워봐라. 일본이 고령화가 제일 먼저 됐던 그 사회라고 보잖아요. 우리도 이제 금방 따라가는데 더 급속하게 따라가고 국민 의료 몸이 잘 돼가지고 그래 그거고 통계도 많이 이용하고 시사하는 점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Study, Language and Culture. Intercultural Study가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가족이 도시가 되잖아요. 예, 그런 거에서 이거는 영국의 리즈 대학에서 영국은 뭐 일찌감치 식민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인도 특히 이제 뭐 지금 런던 저 요번에 수상도 인도 계통이었어 해보려 그랬었잖아요. 하여튼 그 정도로 런던 시장도 어떤 그쪽 식민지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이 문화 그러니까 영국이 제일 좀 그 도시로서 다문화로서는 깊죠. 파리도 그렇고 특히 런던도 그렇고 그런 거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그다음에 이문화 연구 입문 이것도 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Study 요거는 이제 다문화 이문화 다문화라고 멀티컬처럴이라고 그러고 인터컬처럴은 이제 그 직접 그 문화와 문화끼리 융합하면서 서로 섞이는 과정인 거죠. 멀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개별적인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고 그거 조금 개념이 사용하는 용도가 아, 차이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근본적으로 defining the concept of culture 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컨트럴 스타디의 어떤 방법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요거는 19페이지밖에 안 되네. 잘 본 건가 봐. 그다음에 또 사회에서 지속 가능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들어가죠. 사회에 또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요거는 또 유엔에서 반기문 사무총장 때 특히 요거 뭐 17개, 19개 해가지고서 전 지구 가족을 지속 가능한 입장에서 환경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뭐 발전도 그렇고 요런 입장에서 본 사회학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글로벌 트랜스디시플리너리 비전 오브 더 퓨처 미래에는 글로벌하고 트랜스디시플리너리가 어떤 이제 점점 통합이라는 거 통이라는 거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시각에서 미래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 이건 코펜하겐 대학에서 이게 바로 그 17개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의 어떤 영역이죠. 거기서 어떤 거는 달성 그 골도 구체적으로 해놓고 환경은 사무총장이 한 업적 중에는 제일 큰 걸 거예요. 이게 그런 거고. 그다음에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 근데 이것도 디자인 싱킹이 여러 군데 작용이 돼요. 근데 이건 서스테너블 디벨롭먼트를 어떻게 디자인 싱킹 하느냐. 디자인 싱킹이라는 말이 요즘에 유행하는데 싱킹에다가 이제 붙였던 게 가장 컸던 게 크리티컬 싱킹 이래다가 요새는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 그러는데 크리티컬 싱킹에서 디자인 싱킹은 크리티컬 싱킹은 어떻게 보면은 에,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지는 아니지만 그게 중심이고 나는 이제 해석하는 거 방법 어, 올바르게 자기 그 시각을 가지고 근데 디자인은 만들어 어떤 그 이해의 틀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어떤 어, 현재의 문제점을 솔빙하는 구체적인 걸로 어떤 그 해결책을 내놓는 그런 뉘앙스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디자인 싱킹이.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도 한마디로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통합적인 그런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어떤 개념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또 뭘 이해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디자인 싱킹 앤 엠파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왜 디자인 싱킹하고 엠파시가 들어가냐. 그다음에 예, define and ideality 뭐 이런 거, 프로토티프 뭐 이렇게 refine, reflex 뭐 이렇게 하여튼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봐요. 진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회학도 그렇고 이제 경제학도 그렇고 정치학도 그렇고 그 구획졌던 거에서 서로 분리하고 소셜 네트워크 아날리시스 요거는 그로닝겐 대학이라고 네덜란드에서도 아주 역사가 있고 무크도 열심히 하는 대학인데 제공을 소셜 네트워크 아날리시스 네트워크 커넥팅 피플 그죠? 요거 이제 새로운 저 living in community, large agricultural society and home, global society, social influence 이제 조금 큰 범위로 커넥티드 그러니까 서로 연계된 이제 사회라고 해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특히 SNS도 그렇고 또 옛날에는 그냥 뭐 대표적인 뭐든 달라졌잖아요.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네트워킹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킹이 소시올로지에서 굉장히 그 새로운 분야로 되죠. 소셜 미디어와 인류학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타난 거예요. 이런 제목도 인류학도 물론 인류학이나 사회학이나 이제 뭐 서로들 침범을 해가지고 막 구분이 많이 안 되는데 인류학도 맨 처음에 조금 과거 것들 하다가 이제 인류학도 그냥 동시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대 연구도 Why we post 이거는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 이런 질문부터 왜 우리가 자꾸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느냐 개인들이 거기다가 하여튼 자기 정보나 자기 것들을 소개시키냐 포스트하냐 이런 거죠. 안트로폴로지 of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의 인류학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트로폴로지가 지금 현재 now까지 그렇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 그러니까 안트로폴로지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요거는 이게 이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아주 고전적인 사회학 사회학 그래서 뭐 디르갱부터 해서 무슨 뭐 베버부터 해서 이런 식이 그러니까 요건 클래시컬 소시올로지라는 게 학문 분야로 처음 생겼을 때부터 그 연원이라 그럴까 그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도 맨 처음에 넣네요. 이제 경제학자라고 하지만 그 뭐 분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건 바로 사회의 큰 요소니까 사회학에 스미스, 꽁트, 토크빌, 막스, 드리갱, 베버, 엘리아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정통사회학 이론이라 그럴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패러독스 오브 워 이건 프린스턴 대학에서 전쟁도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전쟁하면은 무슨 정치학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프린스턴 대학에서 전쟁에 대한 에, 그걸 한 건데 전쟁도 조금 개념을 전쟁의 네이처, 본성, 전쟁의 본성, 전쟁의 원인, 전쟁의 익스피리언스 이건 사회 전체가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런 거고 그다음에 테러리즘은 카운터 테러리즘 요거는 이제 정치학에서도 포함시켜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라이덴 대학에서 이건 현재 테러리즘의 테러리즘이 그참 데피니션부터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완전히 독립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우리도 뭐 일본에서도 안중근 의사는 뭐 우리는 그렇지만 독립의 투사지만 그쪽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보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오리하고 프랙티스에서
어떻게 되냐 요건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이 교수는 아주 유명해졌던 그걸로 특히 이 무크를 통해서 이 여론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이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 전 세계 중동 특히 중동 지역의 이 수강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 이거 서로 아주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기독교 계통 저 서방 세계하고 중동의 그 세계하고 그거에 대해서 테러리즘에 대한 생각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분은 정치학과 교수 같은데 잠깐 하다가 일주일로 그만뒀어요. 스탠퍼드 교수인데 2020년 선거에 대해서 좀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특히 쉐이핑 데모크라시라는 입장에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2020년 선거가 좀 굉장히 많이 미국 사회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던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런 거를 잠깐 해보려다가 그만두셨던 것 같아요. 수주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인트로덕션 휴머니즘. 이 휴머니즘을 인문이라는 게 뭔가 non-religious approach to the life.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 의 시발점이라 그러나 어떤 토대도 됐고,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은 어떤 물론 종교 개혁을 했지만 거기 어떤 세속화 방향으로도 갔고, 영향을 줬고,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non-religious approach to life라는 걸로 이렇게 요약을 했네요. 휴머니즘을. 물론 종교 속에서도 본질은 휴머니즘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그래 요거는 휴머니즘 휴머니스트라는 어떤 연구소나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만들어낸 건데 휴머니즘에 대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참 규정하기도 하고 폭을 휴먼 정의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이렇게 시각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죠. 그다음에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cience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가 유니버시티 암스테르담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도 저널리즘을 요즘에는 아주 그냥 그 핵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저널리즘이 옛날에는 좀 뭐 신문사라든지 무슨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그냥 저널리즘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도하는 쪽 입장에서 프레스 입장에서 했는데 이거는 상호적이고 그러니까 넓이가 커졌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학과 뭐 이렇게 정보방송학과 이렇게 하다가 맨 처음에 신방과였어요. 신문방송학과 이러다가 정보 뭐 학과 하다니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입장에서 저널리즘에 대한 거에 고전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그것도 사회학에서 갈라진 거지 어떻게 보면 사회학이 크게. 그다음에 아시아 건축사. 아까 이거는 꼭 근데 이것도 건축사도 아시아 건축사에도 버나큘러 아키텍처니까 이게 뭐 사회에 따라서 보통 일반 사람이 살고 있는 데들이 도시도 빈민촌도 있고 그건 진짜 완전히 빈민촌과 부촌 이거는 도시사회학에서도 크게 물질적인 그 토대로서 뭐 구분이 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껴봤어요 사회학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시민주택 아시아에 여기 보면 아주 우리나라도 나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부천과 빈천 뭐 이런 입장에서 트레디션, 모더니티, 컬처럴 서스테나빌리티 이런 식으로 홍콩 과기대에서 홍콩가 그럴 거예요. 홍콩 대학이네 이거는 그냥 홍콩 대학에서. 그다음에 흑인 건축사, 흑인 건축사도 이거 아까 그예요. 흑인 지역이 아직도 분리돼 있거든요. 미국 도시 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리이메이징 블랙리스 앤드 아키텍처 이거 뭐 말하고 미국 현대 미술관 뉴욕에 있는 거기서도 여러 가지 무크 다양한 무크를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회학에 꼭 들어갈지 모르지만 제가 건축을 그 분야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요것도 이렇게 여기 들어와 있나 봐요. 일본 현대건축. 그래서 요거는 사부작으로 이건 완전히 건축학이에요. 근데도 건축도 거기 보면 뭐 올림픽 그 스타디움도 짓고 무슨 이렇게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건물들도 많이 소개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그래서 일본 현대 건축가들을 대동해가면서 그 자기 작품들 해석하고 뭐 이런 건데, 근데도 도시사하고 아주 직결돼요. 그래서 보면은 그것도 사부작으로, 한데 지금 한 3부작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래, 그걸 나누는 것도 보면은, 어, 아키텍처, in unconditional, 이거 모듈이네. 그러니까, 요거가 도시 4, 4셋. 그래서 1, 2, 3이 있는데, 웨이클렛, 그죠? 1, 2, 3 보면 1번 그렇고 2번은 아키텍처 for people, 그다음에 트랜스퍼런시, 뭐 월드 아키텍처, 뭐 모듈 5, 6, 7 아니야 이거는 뭐 1번 건축 3부작 요건 거예요. 요게 거기 보면 도시에서 예, 일본 현대 건축을 이론, 기술, 도시 뭐 이런 입장으로 삼부작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직접 그 건축가들하고 해서 그래서 건축 관련 삼색을 집어넣은 거고 이런 식으로 야 이게 제가 255개 대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거네요. 이 분류를. 근데 지금은 제가 들은 게 한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들었어요, 제가. 이게.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615개 거예요 이게 615개 맞지?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구글 독스로 정리를 해놨는데 615개 맞네요. 그러면서 분류를 했는데 여기서 요 분류대로 제가 지금 모아본 것을 영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사회학 아주 넓은 범위의 사회학 관련 문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톱.